네, 우리가 좀 전까지는 이제 완충용액의 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희석 효과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60%의 아시드나이트릴, 그러니까 완충용액이 40%고 유기용매인 아시드나이트릴이 60%일 때, 그때 10m몰의 인산칼륨이 있다.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려면은 원래는 얼마였냐여야 하냐면은 A 용기, 즉 원래 벌크 용액에서는 25m몰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25ml가 이게 이제 완충용액이 40%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m몰이 되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25m몰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25m몰이 이 인산 그 염이 믹서에서 즉 A 용기에서 이렇게 완충용액을 끄집어 오고 그리고 B 용기에서 유기용매를 끄집어 오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이제 컬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믹서기에서 이렇게 혼합이 되는데 이때 그 아세토나이트를 유기용매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끄집어 오는데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게 여기서 만나게 되면은 이 100% 아세토나이트라고 접촉하게 되면은 그거는 필히 이게 침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아스트로나이트릴이 뭐 90% 아스트로나이트릴이다. 그럴 때는 이게 인산염이 전혀 녹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완충용액을 일정 농도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혼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모드로 기울기 용리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어, 그레디언트 모드가 되면은 이게 이제 희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농도의 그러면은 완충용액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침전이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요. 어, A 저장 용기에 그러니까 A 저장 용기는 완충용액이죠. 완충용액 수용액인데 여기에는 10m몰의 인산염을 만들고 앞에서의 예예요. 10m몰이 필요로 했을 때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B 저장용기, B 저장용기는 유기용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B 저장용기의 용액은 뭐냐면은 아세토나이트릴하고 완충용액을 섞은 것으로 만들어져요. 즉 아세토나이트릴은 70으로 하고 그리고 70%가 되고 그리고 인산염 완충용액을 33m몰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전체 중에서 30%니까 그러니까 즉 유기용매와 완충용액이 섞여진 것 중에서 섞여지게 되면은 이것의 양은 이제 30%가 되잖아요. 그러면 33에다가 곱하기 0.3이면은 대략적으로 얘가 10m몰이 되잖아요. 이런 용액을 만든다는 거죠. 즉 B 용기에다가는 여기에 아스트나이트릴을 70%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완충용액은 여기에 30%를 만드는데 이 30% 완충용액은 33m몰짜리를 만들어줘서 이걸 이제 섞은다는 거죠. 섞이게 되면은 이 안에서의 인산염의 농도는 전체적으로 얘가 약 10m몰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저장용기 A에서 10m몰짜리 그 인산염이 들어오고 그리고 B 저장용기에서도 10m몰짜리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섞이면은 어느 그 기울기 용리가 되든 간에 얘가 뭐 50%고 얘가 50%, 얘가 30%고 얘가 70%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물켜짐이 없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양의 이
10mmol이 들어가 있으니까, 즉 A, B 용매를 어떤 비율로 혼합해도 인산염의 농도가 그대로 10mmol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높은 농도의 완충 용액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침전 가능성을 방지한다 하는 거죠. 즉 용매 기울기 전반에 걸쳐서 일정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예가 이런 경우가 있네요. 하나를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물하고 아세틱 애시드가 0.01% 이제 A 용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B 용기 유기용매를 넣는 것에다가도 아세틱 애시드를 0.1%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B를 만들어 줘 가지고 기울기 용리를 이렇게 해준 이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는 완충용액 조제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완충용액 조제 방법은 이제 여러 문헌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들이에요. 필요로 하는 성분들, 레시피에 무게를 달고, 그걸 이제 물로 희석을 해서 만드는 방법인데,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pH인지를 pH 메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방식은 그 완충용액의 그 짝산하고 짝염기의 그 완충제 그 성분을 별도 용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 용액을 혼합을 해요. 즉 인산 용액, 그러니까 포스페이트 용액 10mmol 그리고 인산염 용액 10mmol을 각각 만들어 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섞어 준다는 거죠. 섞어 주면서 pH로 측정을 해서 원하는 pH에 도달할 때 멈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산과 염기의 등몰 혼합액에 좀 변형한 앞에 방법을 변형한 방법인데 그 방법은 뭐냐면은 원하는 농도의 한 성분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이제 앞에 만들었던 10mmol 인산염을 만든 다음에 원하는 pH에 도달할 때까지 진한 산, 여기 이제 짝산이죠. 짝산을 가지고서 적정을 해줘가지고 pH를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방법, 등몰 혼합 방법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섞었는데 섞어서 pH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만 만들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적정을 해서 원하는 pH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 pH를 측정을 할 때는 수용액 중에 있는 그 첨가제나 완충용액의 pH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확한 거지. 여기에다가 유기용매를 혼합을 한 다음에 pH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pH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거는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 완충용액의 pH를 먼저 측정한 후에 그런 다음에 유기용매를 섞어준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한 병에 여기에 예를 들어 뭐 70% 아세토나이트릴인데 용액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 0.01몰 TFA가 들어가 있게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는 항상 이 TFA 용액, 그러니까 즉 30% TFA 용액을 수용액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의 pH를 측정을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여기다가 30%의 이 완충용액하고 그 다음에 70%의 아세토나이트릴을 섞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완충용액을 사용할 때 그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완충용액을 이제 조제한 다음에는 보통 이제 수용액으로 이렇게 조제를 했겠죠. 수용액으로 조제한 다음에 기기에 있는 용매 그릇에다가
용매 바틀에다가 이걸 부어 넣는데 곧바로 넣지 말고 이 만든 다음에는 항상 이것을 필터를 해서 기기에 있는 이 유기용매 그릇에다가 집어넣으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만들 때 이때 이제 뭐 어떤 먼지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염침전물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순도가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반드시 필터링을 한 0.5 마이크론짜리 필터 페이퍼를 이용해 가지고 백큐um 필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충용액은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이제 이 환충용액 이 자체에서 미생물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컬럼 안으로 들어가고 컬럼 내에서도 이게 완충용액이 계속 있으면 이 안에서 미생물들이 성장하니까 그것을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통 0.1% 소듐 아자이드를 사용하기도 첨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완충용액을 만들 때는 완충용액이 이렇게 그 만들어져 이제 용기가 이제 기기의 용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채워 넣지 말라는 거죠.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버려서 세척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안에 있는 pH하고 또 여기 새로 만든 것의 pH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 섞이면은 또 pH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완충용액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생물 성장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설정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들이 들어가 가지고 pH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효기간을 설정하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묽은 완충용액 즉 50mm몰 이하는 일주일 정도가 적합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히 LC-MES의 경우에는 휘발성 완충용액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얘가 증발로 인해 가지고 pH가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LC-MES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완충용액을 조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PLC 시스템에서 이제 완충용액을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펌프라든지 컬럼, 또 그 지나가는 경로들에 있어서 이 완충용액에 침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완충용액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물로 세척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유기용매를 가지고서 보통은 메탄올인데 이걸 가지고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완충용액을 사용한 후에는 또 반드시 우리가 곧바로 사용하고 나면은 물하고 유기용매만 들어가 있는 이동상으로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죠. 원래 여기에 보면은 뭐 50대 50 완충용액하고 메탄올이 있는 그런 것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순수한 물하고 메탄올만 된 이런 이제 이동상으로 전환을 해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이제 10에서 한 20ml를 흘려줘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용매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런데 이제 역상 컬럼의 경우에는 100% 물로 세척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이거가 완전히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이 많은 정지상들이 100% 물로 이것을 세척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적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웨팅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이게 상붕괴가 일어나는 거여서 세척 과정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문헌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지원해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가 HPLC하고 LC-MES에서 pH 조절을 어떻게 해주는지 하고, 그리고 완충용액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